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랩터스 선수 평가가 이어집니다. 주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고 보너스로 닉널스 감독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수의 평가 기준은 3가지, 기대치에 대한 실제 활약과 절대적인 성적, 그리고 수비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할 선수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놀랍게도 만 34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랩터스 이적 후 가장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입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부상으로 34경기 중 27경기를 출장했는데요. 재작년, 작년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출장 비율이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라우리가 없을 때 승률이 좋다는 게 참 이상한데요. 이게 라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라우리가 잘하는데 이상하게 팀이 집니다. 따라서 현재 라우리 출장 시 랩터스의 성적은 9승 18패입니다. 많이 고려해봤는데 라우리의 성적은 A,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제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할 선수는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평균 득점 20득점을 달성을 했고 90%에 가까운 안정적인 자유투로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183cm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고 현재 평균 스틸 1.7개로 리그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투 성공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프레드 밴블릿의 슛이 나쁘다거나 난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팀 사정상 죽은 볼을 처리해야 되는 터프샷을 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레드 밴블릿 나무랄 것 없습니다. A+ 매겼습니다. 그리고 노먼 파웰입니다. 노먼 파웰 역시 18.2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고요. 3점 슛 성공률은 44%, 자유투 성공률은 90%, 슛 도사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먼 파웰은 이제 첫 10경기에서 0득점을 포함한 굉장한 부진들이 있었는데요. 닉널스 감독은 이에 노먼 파웰급 되는 선수는 곧 제 컨디션을 찾는다며 계속 믿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믿음에 제대로 부응을 하고 있는 파웰입니다. 파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랩터스에서 돌파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파웰이 없다면 랩터스는 외곽슛이 터지지 않을 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요 키포인트 하나를 잃는 셈이 됩니다. 저는 노먼 파웰, 시즌 초 부진이 있었지만 A+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가할 선수는 포워드진 아누노비입니다. 아누노비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이제 벌크업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개인 공격에서도 더 커진 몸을 바탕으로 좀 돌파를 많이 하는 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유투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5% 정도 상승한 75.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부상으로 전반기 23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게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누노비에게는 아직도 여러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2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슛감을 유지하는 것. 오지 아누노비가 슛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이제 여러 개를 쏴도 하나도 못 넣는 등 이제 좀 기복이 있는데 그거를 좀 꾸준하게 유지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의 개인기를 통한 득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리그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포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지 아누노비 기대치에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A-, B+보다 좋은 점수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할 선수는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본인이 에이스로서 하면서 팀들이 많이 공략법을 파괴했는지 돌파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곽슛만 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외곽슛마저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이제 팀 공격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이제 본인도 몸값을 충분히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시즌 중반부터는 이제 경기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띄었는데요. 이제 돌파나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이제 빈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등 플레이 메이킹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어시스트도 이제 평균 4.8개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초는 많이 부진했지만 이제 지금처럼만 성장하면 저는 이제 시약함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시즌 초의 부진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시약함 C+ 성적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닉널스 감독입니다. 이제 닉널스 감독의 기본 철칙은 수비가 되는 선수만 코트에 세운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비력에서는 탄탄하지만 이제 공격력에 너무나도 벤치 멤버들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시즌 초 팀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라인업이 자주 바뀌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팀 로스터 12명이 전원 출전하는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로테이션까지 발동을 시켰습니다. 닉널스 감독이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좀 성질이 다혈질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따라서 쓸데없는 테크니컬을 좀 랩터스 선수랑 닉널스 감독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닉널스 감독이 좀 더 침착했다면 게임에서 한 번씩 쓸 수 있는 코치스 챌린지
그 성공률도 더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좀 남습니다. 하지만 랩터스가 가진 자원에 비해 아직도 플레이오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높이 평가해서 B-, 좀 후하게 점수 매겼습니다. 후반기 랩터스는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는 경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동부 최하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24점 차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레미 그랜트나 이제 다른 멤버들 또한 디트로이트가 결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결과였고요. 이제 1쿼터부터 수비력의 난조를 보였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시아캄, 아누노비, 벤플릿, 그리고 말라카이 플린까지 4명의 선수가 결장을 했던 랩터스는 따라서 벤치 멤버들이 스타팅으로 출전을 했는데 이 멤버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4명의 선수가 0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출장한 10명의 선수 전원이 득점을 하면서 얼마나 이 양팀의 경기력 차이가 컸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테렌스 데이비스 역시 11개의 야투를 쏴서 2개밖에 넣지 못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요. 데이비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본인이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카일 라우리와 노먼 파웰 2명만 어떻게든 경기를 낑낑 끌고 가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다고 할까요? 거의 그 정도 경기였습니다. 다음 이어진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백투백 경기였는데요. 이제 그 경기마저 패배를 하면서 2연패로 이번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페이튼 프리차드도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제 제프 티그의 활약이 좀 더 빛났던 하루였습니다. 인사이드 공략 제가 X표 줬는데요. 이제 시아캄까지 없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많이 보스턴에게 내주면서 불리하게 경기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가 목요일로 연기되면서 금요일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가 백투백 경기가 되었습니다. 랩터스는 백투백 두 번째 날 경기력 승률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그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카일 라우리와 노먼 파웰 끙끙대면서 경기를 캐리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너무 아쉬웠던 그런 공백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NBA 올스타전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르브론과 듀란트가 드래프트를 끝냈고요. 그래서 팀 르브론에는 르브론, 커리, 아데토쿤보 총 3명의 MVP가 뛰게 되었습니다. 듀란트는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지만 팀 듀란트라는 이름은 유지했고 자기가 드래프트도 참가했습니다. 놀랍게도 듀란트는 자기 팀 동료인 어빈과 하든을 각각 스타팅 리저브 1픽으로 선정하는 팀 동료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타 재즈의 팬분들께서는 아쉬울 법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루디 고베와 도노반 미첼 서부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타 팬들은 좀 마음이 상하셨겠는데 오늘 긴급히 데빈 부커의 대체 선수로 마이클 콘리가 올스타 막차를 타면서 한 팀에서 3명의 올스타를 배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풀이는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입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